ENTP와 ENTJ 이 차이점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영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일단 EN 유형들은 변화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외향은 내향에 비해서 외부 세계의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물건들, 사람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향과 비교하면 더 액티브하고 충동적이고 더 행동지향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N, 직관은 무형의 가능성을 떠올리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N, 이 둘이 만나면 어떠한 대상이 새로운 성질이나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대표적으로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변화하는 것 그 자체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면 와 이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 와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이 사람은 언젠가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그 현재 보이는 이 상태 이면에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EN 유형들은 개방성도 높고 외부 환경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대체로 열려있죠. 궁금한 게 있으면 가장 거리낌 없이 질문을 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뭐든 궁금한 것도 많고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갈 일도 갑자기 본인만의 어떤 깨달음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드립을 쳐본다든지 제안을 해본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뭔가 항상 변화를 줄 만한 새로운 것들을 막연히 원하는 본능이 나타납니다. 뭔가 새로운 공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새롭다는 건 항상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미래에 뭔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지금보다 안 좋으면 지향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좀 낙천적인 마인드셋도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성과보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 즉 발전과 성장이라는 이 요소들에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ENTJ, ENTP, NT 유형 관점으로 공통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ENTJ와 ENTP는 언뜻 보면 닮은 듯 하면서도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닮은 듯하다고 느끼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인식기능 N과 판단기능 T 둘 다 같다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 NT 유형이죠. 어떠한 직관적인 느낌을 객관화된 개념으로 분명한 단어로 표현하고 변환하길 원하죠. 다시 말하면 이 직관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방적이에요. 근데 또 판단은 또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직관적인 통찰을 선호하니까 이게 말은 되는데 뭔가 독창적이고 신박한 판단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판단들은 지 나름대로는 논리적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걸 주저리 말하고 다니면서 자신만의 가설이나 아이디어를 공고화하고 또 피드백을 핑퐁하면서 또 이런 걸 또 좋아해요. 특히 어떤 지식이나 이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검색해 본다거나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연상되는 아이디어, 시스템, 아이템, 원리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또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지적 호기심이 또 지적 호기심을 낳는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성향이죠. 그리고 여기에 외향 E를 가지고 있는 ENT 유형은 사람, 세상, 일, 사물 이런 외부 세계의 요소에 자신만의 직관과 통찰이 딱 느껴지면 이거를 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이나 신문을 보다가 삼성 SDI 배터리가 중국에 밀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전기가 도대체 뭐길래 어떤 원리로 돌아가지? 그럼 이제 또 알아봐.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 얻으려는 성질을 이용한 거구나. 이러다가 또 이것 때문에 전기차? 자율주행? 또 알아보고 그러다가 또 자율주행이 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주식은 어떻게 될지 5년 뒤엔 어떻게 될지 이제 택시기사들은 다 굶어 죽겠네. 출근하면 일하는 동안 내 차가 알아서 택시 알바를 뛰고 오겠네. 난 뭘로 돈 벌어야 되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친구랑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이렇게 떠들게 되겠죠. 자, 근데 J와 P가
다른 거죠. 단순히 J는 계획적이다, P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 말하면 역시 뭐다? 예, 틀렸습니다. 계획의 정의와 의미를 제가 짚고 들어갈게요. 제가 정리한 계획은 4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아직 행동하지도 않았고 성과도 나지 않았지만 그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생각, 즉 아이디어인 거죠. 두 번째, 계획은 의지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내가 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의지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J와 P는 이 계획이라는 개념을 다룰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첫 번째, 아이디어로 인식하는 것 자체는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의지로 인식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여기까지도 비슷해. 근데 세 번째, 방법론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J는 P보다 훨씬 미리 판단을 내려버리고 종결 짓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 내가 뭐 먹을까 하면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다 골라버리고 일요일 날 한꺼번에 장을 봐서 재료를 싹 세팅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도시락 3개를 한 번에 요리를 해가지고 딱딱딱 싸가지고 출근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메뉴를 미리 정해야 되고, 미리 정한 메뉴를 요리하기 위한 재료가 자연스럽게 정해질 거고, 그 재료의 양과 요리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J는 계획을 세울 때 이 방법론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면 나는 미래에 어떻게 할지 지금 다 정해놓겠다는 심산이니까요. 지금 다 정하지 않으면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P는 J에 비해서 이 계획의 방법론에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합니다. 큰 줄기를 정해두면 작은 줄기는 어차피 그때 내가 알아서 잘 할 거다, 뭐 이런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P에게 있어서 어쩌면 모든 걸 빡빡하게 정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계획을 수행하기도 전에 맥 빠지고 기빨리는 느낌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때 가서 더 나은 선호, 더 나은 방법을 고를 수도 있다는 이 효능감과 개방성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내가 정한 계획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선택도 불가능하다는 것, 바로 이 상태가 P들에게는 좀 가능성이 닫히고 제한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너무 빡빡하게 짜려고 하지 않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 계획의 4가지 의미라고 했죠. 아이디어, 의지, 방법 말고도 네 번째는 바로 불안에 대한 대처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어찌 보면 사람에게 위로와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계획대로만 하면 의도한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 복잡한 세상, 내가 알 수도 없는 이 미지한 변수, 과연 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태까지 못 해봤던 건데 온갖 불안함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근데 그런 상태에 대증 치료를 시게 해주거든요. 주사 바늘을 딱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야, 너 이대로만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야나도. 어찌 보면은 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딱 그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이 세워지고 또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계획도 빡빡하게 짠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 결과는 P, 선호 유형이 나온 거죠. 이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 봐야 됩니다. 수치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는 어떤 태도를 좀 면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J든 P든 계획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나한테 위안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난 정말 다친 결말이더라도 내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획을 빡빡하게 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대로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면 나는 좀 숨막힐 것 같은지, 이러한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또 다른 JYP 차이를 보면 ENTJ는 ENTP 유형에 비해서 훨씬 일관된 전략을 선호해요. N과 J가 만나면 먼 미래의 가능성마저도 내가 지금 판단 내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부디 별탈 없이 오래오래 유효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게임을 할 때 내가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육성 방법, 공략법, 커뮤니티 카페 들어가서 이런 거 찾아보면서 내가 아직 게임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좋을지, 아이템은 뭘 먹어야 좋을지, 이런 걸 미리 파악해서 낭비하는 시간과 아이템 없이 뭔가 쫙
키워내길 원합니다. 물론 이런 점은 INTJ 유형한테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ENTP는 조금 달라요. 마찬가지로 지적 호기심도 많고 미래지향적이고 당연히 똑같이 검색하고 알아보고 이런 성향은 나타나지만 본인도 알아요. 이러다가 금방 또 다른 거 키우거나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캐릭터를 키워본다거나 이러한 과거 패턴을 본인이 잘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알아보다가도 아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하면서 알아가면 돼,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일단 시작부터 해놓고 어딘가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친듯이 알아보는 이런 스타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ENTJ 유형은 뭔가 공인된 테크트리 중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뭘 선택하는 게 좋은지, 내가 현질은 얼마나 할 수 있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수정이나 번복 가능성이 낮은 선택을 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ENTP 유형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제를 겪을 때마다 전략적인 정보들을 그때 수집하고 선택해가면서 자신이 이미 걸어와 버린 나만의 흥미롭고 독특한 길을 더 정교하고 더 유용하게 강화해 나가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굳이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예를 또 게임 쪽으로 들어보자면 게임 유튜버들을 보면 소위 ENTP 유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엄청 주류로 일컬어지는 승리 공식을 막 추종하지는 않는데 자신만의 독창적인 승리 공식을 스스로 고치고 발전시키면서 또 이거를 실제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와 감탄을 주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고요. ENTJ 유형으로 알려진 유튜버나 이 BJ들은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공식을 이렇게 딱 전제해버려. 그 다음에 이 공식에 맞춰서 모든 팀원들이 발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기를 강하게 어필하는 이런 방식이 좀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팀과제를 하거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사업 같은 걸 추진할 때도 ENTP의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조사를 딱 해놓고 오케이, 이 정도면 나 시작할 만해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ENTJ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만 행동에 옮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ENTP들은 일단 시작을 해놓고 또 최초에는 비록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지만 하다 보니까 좋은 답을 찾아 나가서 결국에는 의도치 않은 되게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ENTJ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구체화하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근거를 만들고 이거를 또 이렇게 정리해서 이 머릿속을 내가 말을 안 해도 이 자료만 딱 봐도 네 뇌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 정도로 나오게 나름대로 이렇게 딱 쪄놔야 이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케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누가 더 낫냐 아니냐 의미가 없는 게 어떤 놈이 더 유능하고 어떤 놈이 더 운이 좋았냐, 사실은 이 차이가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요소입니다. 토론을 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고민 상담을 했을 때도 이 두 유형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ENT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 상담을 요청받았을 때 호기심이 생기는데 일단 한번 들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인식지향적인데 개방성도 높고 또 비평적으로 따져보는 걸 또 좋아하니까 누군가의 고민 의뢰는 약간 흥미롭고 재밌는 떡밥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라디오 듣는 것처럼 재미나게 듣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자신이 느낀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겠죠. 근데 ENTJ는 일단 내가 들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솔루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겠다, 딱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방적이지만 판단지향적이니까 내가 어디까지 이 고민 내용을 들어야 판단이 가능할까? 라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NTP는 흥미롭게 고민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걸 되묻고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면 ENTJ는 벌써부터 나는 빨리 판단을 내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 부분은 고민 해결에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안 들어도 되는 부분, 이 부분이 핵심 문제고 잠깐만 그 데이터로는 판단이 불가능한데 막 이러면서 자꾸 막 본인의 판단을 자꾸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어쩌면 ENTP는 뭔가 내 얘기를 듣고 지가 즐기는 느낌이라면 ENTJ는 내 고민을 듣고 지가 판단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ENTJ 유형은 비록 일관된 전략을 선호하지만 그 결정 자체가 진로 고민이나 주택 매매 막 이렇게
무겁고 중대한 게 아니라면 상당히 과감하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너무 오버해서 과투자하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후회를 하는 순간을 마주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ENTP와 ENTJ 모두 사실 굉장히 행동지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갖긴 하지만 ENTP는 조금 더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 자극에 반응하고자 하는 본능이 강한 느낌이고 ENTJ는 결정 짓고자 하는 욕구,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본능이 강한 느낌입니다. 물론 ENTJ 중에서도 이러한 체험과 자극을 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보이긴 합니다. 애니어로 치면 7번 같은 느낌이죠. 다만 ENTP 유형과 비교하면 여전히 예절, 전통, 품위 이런 요소들에 조금 더 고리타분하고 살짝 보수적인 느낌이 더 자주 보이는 편이기도 해요. 더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